사업을 하면서 차량을 구매할 때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어떻게 사야 되냐, 뭐 현금 주고 사야 되냐, 리스로 사야 되냐, 뭐 렌트 할까요, 이런 질문도 있고, 세무적으로 비용 처리 어디까지 되냐, 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고, 또 한 2대 이상 비용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오늘 이 영상에서는 딱 그냥 한 방에 정리하고 이 영상으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차량을 구입할 때 어떤 방법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게 가장 유리한가요? 라는 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이제 구매 형태를 보면 현금으로 이제 일시불로 구매하는 방법이 있고, 할부로 나눠서 지급하는 방법이 있고, 뭐 리스로 구매하는 방법이 있고, 렌트를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상황마다 조금씩 달라요. 일단 첫 번째로 현금 흐름 관점에서 먼저 이야기를 하면, 현금을 일시불로 주고 구입하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그 이유를 보면 이제 할부는 그 할부에 대한 이자가 붙으니까 일시불로 구매하는 것보다 이자라는 그 돈이 더 많이 나가니까 당연히 현금으로 일시불 구매하는 게 당연하고요. 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를 담보로 해서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금융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할부와 마찬가지로 이자가 붙게 되겠죠. 또한 그 리스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할부 이자율보다 높은 것이 보통이라서 현금 흐름 측면에서는 할부가 리스보다 조금 더 유리하게 됩니다. 이제 렌트는 이 자동차라는 시설 장치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렌트비를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이제 시설 대여업이라고 하거든요. 렌트에는 수선비, 보험료 등등등 이제 다른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렌트 회사의 마진까지도 더해져 있어서 조금 더 높은 것이 좀 보통이고, 또한 시설 대여업이다 보니까 이 렌트비에 부가가치세마저 붙어서 좀 현금 흐름 측면에서는 가장 불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제 현금 흐름 측면에서 일시불로 현금 지급해서 구매하시는 게 가장 유리하고, 그 다음으로는 할부, 그 다음엔 리스, 그 다음에 렌트, 이 순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차량 이용 기간에 따라서도 구매 방법의 유불리가 좀 달라지는데요. 만약에 내가 여러 가지 차량을 좀 타보고 싶어 하는 성향이라서 이제 신차가 나오면 좀 나오는 대로 좀 바꿔서 타보는 성향이다 라고 한다면, 이 차량을 오래 보유하지 않고 한 2년에서 한 3년 정도 사용하다 바꾸는 것이 보통이잖아요.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현금이나 할부로 취득하는 것보다는 리스나 렌트로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내가 차량을 자주 바꾼다고 하면 이 교체 위험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데, 이 교체 위험은 이제 신차로 교체하기 위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그 차량을 중고로 매매할 때 이 중고 가격의 변동성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중고 가격이 얼마나 잘 받쳐줬느냐, 못 받쳐줬느냐 하는 그런 거겠죠. 현금이나 할부로 구입을 하면 그 차량은 내 명의로 등록이 돼서 이 3년 후에 이 차량을 중고로 팔 때 얼마에 파느냐에 따라서 내가 신차를 구입할 때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겠죠. 그런데 리스나 렌트로 구입을 하게 되면 내가 애초에 계약을 할 때 잔존 가치라고 해서 리스 기간이나 렌트 기간이 끝나고 차량을 반납할 때 차량의 가치를 미리 정해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리스료, 렌트료를 지불한 후 차량을 반납하면 되기 때문에 이 계약할 때 이미 이 잔존 가치에 대해서 내 예상 안에 이제 가둬둘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체 위험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리스나 렌트 중에는 어떤 것이 유리한지 또 궁금하실 텐데, 이제 그 차량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리스가 유리한지 렌트가 유리한지가 좀 달라지는데요.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만약 이 차량을 전 직원들이 다 두루두루 이용한다라고 하면 렌트가 유리하고요. 이 차량은 나만 쓰는데 내가 주로 타는데 라고 하면 리스가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많은 직원들이 타다 보면은 이 사고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이게 사고가 많이 나면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고, 만약에 렌트로 차량을 이용하게 되면 그 렌트 회사 명의로 보험이 가입되게 돼서 아무리 사고가 나도 내 사고 이력에는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죠. 또 차이가 많이 크지는 않지만
그 리스료보다는 렌트료가 조금 더 높은 것이 보통이라서 만약에 내가 주로 이용한다 차량을, 그러면 렌트보다는 리스가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리스는 금융업이고 이제 렌트는 시설 대여업이다 보니까 리스 같은 경우는 부가세가 붙지 않지만 렌트는 부가세가 붙기 때문에 같은 가격이라도 10%가 렌트가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이제 현금이나 할부로 구입하면 차량이 그러니까 내 명의로 등록이 되면서 지역보험 가입자라면 이제 건강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 또한 또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내가 이 차량을 사용하고 매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중고로. 내가 사업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을 해야 돼서 이 부가세 때문에 비사업자보다 10% 정도 이 부가세만큼 중고 가격을 덜 받게 되는 효과가 있어서 불리하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현금 흐름 측면에서 보면 현금이 가장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할부, 그 다음에 리스, 그 다음에 렌트 순으로 유리하고, 또 3년 이내에 내가 만약 차량을 바꾼다, 좀 자주 바꾸는 스타일이다 라고 하면 리스, 렌트, 현금, 할부 순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주로 이용하는 사람이 직원이다 라고 하면 렌트, 리스, 현금, 할부 순으로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용 차량을 이제 구입하면 세무적인 영향이 조금 있는데 2016년부터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면서 차량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약간의 해야 할 의무가 생겼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운행일지의 작성과 임직원 전용 보장성 보험의 의무 가입입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경우와 작성하지 않은 경우 영향이 조금 다른데,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이제 감가상각비, 리스료, 렌트료에 대해서는 1년에 한 800만 원 한도로 비용 처리를 해주고, 나머지 자동차세, 보험료, 유류비, 수선비 등 차량 관련 비용을 모두 합쳐서 1년 동안 1,500만 원까지만 비용 처리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주의할 점은 감가상각비나 리스, 렌트료는 1년에 800만 원 한도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관련 비용이 700만 원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되죠.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경우는 감가상각비, 리스료, 렌트료는 1년에 800만 원으로 동일하고요. 이제 나머지 차량 관련 비용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700만 원, 그러니까 합해서 1,500만 원을 한도로 비용 처리 인정해 준다고 했는데,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1,500만 원을 초과해도 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또 임직원 전용 보장성 보험 가입이 조금 센데요. 법인의 경우에는 임직원 전용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비용 처리 자체가 불가능하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 보면 이제 2023년까지는 임직원 전용 보장성 보험 자체에 대해서 의무화하지 않았는데 2024년부터 좀 바뀌어요. 이제 일정 금액 이상 좀 매출액이 넘는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에는 이 2대를 보유하면 처음 한 대째는 누구나 보험에 가입해도 되지만 이 2대째부터는 이제 임직원 전용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세무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되겠죠. 처음에는 이거죠. 개인 사업자인데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괜찮을까요? 안 괜찮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에서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어차피 승용차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지만 소득세를 신고할 때 증빙불비 가산세 이슈가 있으니까 제때에 이 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공동지분으로 차량을 취득했는데 지분 비율만큼만 비용 처리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 자동차 보험료를 좀 싸게 하려고 공유 지분으로 취득하는 케이스인데 보통 이제 99대 1 이런 식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1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죠.
내가 일반큼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비용이 800만 원이면 8만 원만 비용으로 인정이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그 차량을 해당 사업에 사용했다라고 하면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명의가 좀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세무당국에서 좀 색안경을 끼고 볼 수도 있으니까 이 차량이 사업에 실제 사용했다는 어떤 입증 증빙들, 뭐 운행일지, 블랙박스 등등을 좀 보관해서 그런 상황에 좀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인 사업자인데 2대 이상 차량도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은데요. 당연히 2대 이상의 차량도 사업에 사용했다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개인 사업자의 경우 이제 2024년부터 주의하여야 할 점이 좀 생겼는데요.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만약 2대가 있다라고 하면 1대는 상관없지만 나머지 2대째부터는 반드시 임직원 전용 보장성 보험에 가입을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고 비용 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